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충청메일에서는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급박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먼저 괴산을 찾은 이유는 괴산에 자신의 땅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영환은 당시 지하차도 사고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고 괴산댐 원료 상황이 심각했다, 그리고 현장에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는 윤석열식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괴산댐 원료 상황은 이미 진정된 상황이었는데 김영환이 상황이 막 터진 오송 공평 지하차도를 버리고 괴산으로 간 것에 수상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자, 일단 이 사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당시 김영환이 있었던 도청에서 괴산은 궁평 지하차도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였습니다. 자, 김영환이 있었던 충북 도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참사가 벌어진 궁평 지하차도는 여기예요. 차로 2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은 1시간 거리인 괴산으로 먼저 간 겁니다. 자, 김영환이 먼저 갔던 괴산에는 김영환의 땅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윤석열 당선 직후 작년 3월부터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땅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건 올해 초 확인된 것이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댐과 김영환의 땅이 있는 후영리와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김영환의 산막과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 강변입니다. 그리고 후영리 일대에 임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괴산댐에 물이 차면 곧바로 김영환의 산막과 부지를 덮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김영환의 땅 중에 임야가 많은데 올해 4월 자신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시키는 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헐값에 이장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임야인 땅은 개발 중이었다는 얘기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이번 호우로 유실됐을까 궁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막 관련해서 의혹이 또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짚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기본 정보는 김영환은 지척에 있는 지하차도보다 2배 먼 거리에 있는 괴산을 먼저 갔다. 그런데 그 괴산 후영리에는 김영환의 막대한 땅과 산막이 강변에 있다.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괴산댐 원료 상황은 15일 오전 3시경 위험수위에 왔다고 판단됐고 오전 4시경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이후 6시 30분에 괴산댐이 원류가 됩니다. 그리고 9시 22분께 원류가 멈춥니다. 한편 오송궁평 지하차도 참사 발생은 최초 15일 오전 8시 40분에 CCTV를 통해서 포착됩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8시 4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 9시에 차량 통제와 구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시 25분에 첫 시신이 인양되고 24명의 시신이 나옵니다. 이럴 때 김영환 충북지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 15일 오전 8시 59분에 이와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산댐 원류가 시작되고 있지만 주민을 대피시키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영환 역시 괴산댐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다 내린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종료된 상황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일종 사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인명피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던 9시 이미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터진 후였고 관계당국은 차량 통제와 구조 작업에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분명 CCTV를 통해서 상황이 파악되었을 텐데 여기에 김영환은 9시 40분경 도청을 출발해서 괴산으로 갑니다. 자신도 괴산댐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판단했으면서 궁평 지하차도가 난리난 상황임을 알았을 텐데도 26분 거리에 있는 궁평을 버리고 1시간 거리의 괴산행을 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의 충북도가 내놓은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정선미 비서실장이 김 지사께 지금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다. 인명피해는 잘 모르겠고 괴산으로 가셨다가 바로 오송으로 이동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다. 당시 괴산댐 원료 상황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잘못 상황을 보고한 바람에 행선지를 잘못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여기서 재물이 된 정선미 비서실장은 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지만 훗날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좋은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오세훈의 파인시티, 박형준처럼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사람에게 그들은 확실한 보상을 합니다. 자, 결국 김영환은 비서실장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납득이한 것은 김영환은 궁평 지하차도 현장에 15일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해명대로라면 늦어도 오전 중에는 궁평 지하차도로 왔어야 합니다. 왕복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의 충북도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께 괴산댐 등을 점검한 뒤 오송으로 출발, 이동 중에 옥산 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옥산 침수 현장을 들른 뒤 오후 1시 20분께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야, 저는 이 해명이 훗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충북도청에서 괴산댐이나 충북도청에서 자신의 땅에 있는 후영리까지나 1시간이 걸립니다. 9시 40분에 도청을 출발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10분 안에 괴산에서 자리를 떴다는 얘기예요. 10시 50분에 오송으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자, 당시 궁평 지하차도에서는 10시 25분에 첫 시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이 괴산으로 가던 도중에 첫 시신이 나온 거예요. 이동 중에 농작물 피해 보고를 받을 정도니까 당연히 궁평 지하차도 인명피해 보고는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영환은 괴산으로 가는 도중에 첫 시신이 인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돌리지도 않고 괴산으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자, 1시간 걸리니까 10시 40분에 괴산 도착하고 10분 만에 둘러보고 10시 50분에 오송 방향으로 출발했답니다. 당연히 궁평 지하차도로 직행해야 되는데 김영환은 옥산에 들립니다. 자, 괴산에서 옥산까지 1시간 걸리니까 11시 50분에 옥산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 옥산에서 궁평까지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김영환은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궁평에 나타납니다. 이 충북도청의 해명대로라면 김영환은 옥산에서 1시간 20분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수상한 동선을 어떻게 훗날 해명해야 할지 말을 맞췄나요? 자, 정리하자면 앞선 기본 정보, 김영환의 페이스북 글, 궁평 지하차도 상황, 충북도청의 해명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 충북도 해명대로라면 그 사달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인 옥산에서 1시간 20분을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명피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산면이 지대가 높아서 보입니다. 궁평 지하차도가. 저기 앞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즉 김영환은 미친놈이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15일 9시 김영환은 괴산댐 상황이 사실상 진정되었다는 판단을 했다. 그때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됐다. 김영환은 상황실에서 그 궁평 CCTV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CCTV를 보니까 이거 뭐 거기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죽겠는걸? 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내가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바뀔 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괴산행을 택한다. 왜? 이전에는 괴산댐 원류 때문에 갈 수 없었던 나의 후영리 땅을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괴산으로 가는 도중에 궁평에서 시신 인양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김영환은 차를 돌리지 않고 괴산댐 포함해서 자신의 땅이 있는 후영리 땅까지 둘러봤을 것이다. 그 강변에 있는 산막과 부지 그리고 임야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그렇게 괴산 쪽에서 10시 40분에 도착해서 12시까지 둘러보고 1시간을 이동해서 옥산 쪽까지 둘러봤다는 명분을 만들고 궁평 지하차도에 도착했는데 그 시각이 오후 1시 20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까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김영환은 금치산자란 얘기입니다. 결국 김영환은 도민들의 구조, 목숨보다 자신의 땅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서 잘못했다, 옥산을 들렀다, 이런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김영환 동선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고요. 이 잠정적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영환은 도정을 자신의 부동산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했다는 의혹 제기가 현재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그가 부동산 귀재였다라는 뉴스가 꽤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배경 정보는 그는 대선 당시 윤석열의 특별 고문이었다는 점, 그를 충북지사 후보로 추천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덕흠이었다는 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이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박덕흠, 정진석 그리고 김영환입니다. 충청의 아들들, 부동산의 귀재들이 여기다 모였네요. 끝으로 그가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지사의 권력을 활용한 또 하나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영리 강변에 있다는 그 김영환의 산막은
그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층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 증축이고요.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산막의 부지 면적은 기준의 4배 가까이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산막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서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산막으로 가는 지름길이 뜬금없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없었던 이 지름길이 2019년도에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괴산군청이 이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산막으로 가는 길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이 놓인 땅의 주인은 누구다? 김영환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지름길을 놓아서 좋고 이 지름길로 인해서 산막같이 올라서 좋고, 그래서 감사원은 이걸 허가해준 시군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약 후퇴, 친일파 망언, 기꺼이 나는 친일파가 되겠다, 이 발언이요. 그리고 산불 술판, 황제 식사, 낙하산 인사, 대통령 우상화 논란까지 김영환 지사 도정 1년은 시작부터 끝까지 실정으로 채워졌다. 자, 요즘 이런 만평이 다시금 화제입니다. 국힘이 믿는 구석이 있다.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이게 나라냐? 이런 비극은 다시 없어야 돼.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가자. 곧 선거네. 그래도 아파트값 올려줄 후보를 좀 뽑아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지.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이 미개한 국민 만세. 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